이 계속해서 좀 파격 행보를 많이 보여줘요. 뭐 노동당 신문에 어떤 일면 사진도 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이제 뭐 약간 김여정 부부장이라든지 누구누구 이렇게 내각 수반이라든지 뭐 권력을 이렇게 좀 나눠주는 역할을 나눠주는 모습도 말씀드렸고 구구절 행사를 생략했어요. 제가 알기로 구구절은 북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 그렇죠. 공화국 창건일이죠. 아, 그러니까 네. 48년 9월 9일 날 네. 북한 정부가 수립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략하고 그런 큰 경축일을 생략하고 재난 복구에 총력을 다 기울일 정도로 뭔가 북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 저희가 뭐 사진도 준비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인 옷차림으로 나타나서 되게 이 지금 사진 나오네요. 조금 이제 티셔츠 바람인데, 예.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 북쪽 사람들은요, 저런 모습 보면 남쪽 사람들이 왜 이상하게 새삼스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우리 김일성 주석 있을 때부터 늘상 봐왔던 모습이라서 뭐 별로 신비하진 않거든요, 우리는. 저희가 좀 새롭게 보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친근하죠. 네. 좋아하죠, 우리. 네, 근데 우리는 늘 김일성 주석도 항상 그랬잖아요. 넘파돼서 농민들하고 같이 뭐도 꺾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9월 9일 하게 되면 정말 북에서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공화국 창건 날이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이미 전부터 8월 달부터 홍수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 마이삭이라던가 뭐 하이선이던가요? 네. 뭐 이런 태풍이 엄청 했죠. 5일 날에 마이삭 때문에 한경남도 뭐 단천이고 홍원이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이삭 태풍 입은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에 내려가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내각 정원 회의를 열게 됩니다. 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평양시 당원들에게 허소문을 내죠. 평양 당원 동지들 우리 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거 좀 우리 함께 합시다 하고서 허소문을 했는데 5일 날에 허소문을 했는데 6일 날에 25만인가 30만인가 엄청 많은 하루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당원을 했고 이틀 만에 75만 명이 탄원을 했어요. 한경대 가겠다고. 우리로 치면 이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네, 자원봉사. 그러니까 인민군대를 투하했고 뭐 다 건설자들 투하했지만 노력이 정말 급하잖아요.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시 당원들에게 허설을 하니까 그 당원들이 이틀 만에 75만 명이 지금 걸기를 한 거죠. 그 중에서 1만 2천 명을 당원 돌격대를 모아가지고 수도 돌격대 공화국 창건 날, 구구절 날 직접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명절을 못 세고. 그래서 어느 나라 명절을 못 셌죠. 그래서 명절날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명절날 어떻게 지금 홍수 때문에 밖에 나앉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세냐.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꼭 해서 10월 10일만은 이 한제에 나앉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명절을 셀 수 있게 우리 하자. 이렇게 허설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나 혼자 따뜻한 방에 있으면 안 되잖아. 내 형제가 지금 밖에 있는데 해가지고 다 거기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방침이 10월 10일까지는 무조건 살림집을 완성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집들이 해가지고 명절 세게끔 이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10일이 또 북에서는 또 다른 당창건 기념일. 당창건일, 네. 노동당 창건일.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아이고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사실은 추석 전에 다 완공하면 복구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죠. 좀 미뤄진 거죠. 네. 네. 아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고향 쪽에 그러니까 두만강 쪽이죠. 그쪽은 이렇게 그 피해를 크게 입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장마 많이 돼서 이렇게 그 두만강에 뚝 넘어서 이렇게 막 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때 요전에 보니까. 그 사진 보내주신 것도 아마 있을 건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사진 보니까 그렇게 그 험하게 이렇게 장마가 지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며칠 안 지났잖아요. 근데 저렇게 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물도 이제 완전히 맑아졌죠. 저기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나무가 보이네요. 네. 이거는 더 얕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 그 친구가 있는 중국 동포 친구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건데 동영상인데 제가 사진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물이 많이 빠졌죠. 저기가 바로 그 해령시 고령진해란 그런 그 역이 있는 데입니다. 해령시거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세천이라는 데가 보이죠. 세천이라는 글이. 세천. 네. 저희가 바로 우리 이 프로그램 만들게 한 지성호
네? 아, 그 지성호? 네, 지성원의 고향인 겁니다, 저게. 그러면은 지성호가 여기 무슨 탄광 그쪽에서 출신인 거는 맞긴 하네요. 네, 네. 아. 저기 세천고 앞에 좀 더 그러니까 고령진 저 옆에 보면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산 넘어가게 되면 저 산 넘어가면 그러면 학포라는 데입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저 지성호 고향인 거죠. 아마 여기로 또 지성호 넘어왔을지도 모르죠. 지성 아마 이거 보게 되면 내 저기로 내 넘어온 데네. 쑥 더듬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지성호 같은 사람이 뭐 기대하는 게 힘들지 말도 안 되지만 좀 정신 차려서 이렇게 태풍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네. 북을 우리가 인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말이 나올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진 보게 되면 네. 살림집은 크게 정말 피해 입은 것 같진 않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그 몇 년 전에 그 피해 수해 났댔잖아, 북부지교에. 그때 수해 났을 때 아마 그 지시 그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다시는 그 수해 피해 입지 않는 대로 집들을 다 옮겨라.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고향 같은 경우에도 그 수해만 그러니까 수해만 나면 거기는 잠기곤 했어요. 그 마을은 새마을이라는 마을인데 우리 외갓집이 있던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외갓집은 그 마을에서도 그 높은 데 있어서 수해 피해는 안 입었어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집들은 수해 피해 입었댔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집을 거긴 아예 다 밀어버리고 그 농장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 살던 사람들 몽땅 다른 데 높은 데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다 옮겼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이 범람하고 했지만 살림집은 잠긴 것 같지 않아요. 농장밭은 잠겼어도. 이번에 한 달 전에 이제 8월 6일 날 그 홍수가 처음에 쫙 오면서 항해도 음파군에 농작지대죠. 네. 거기에 완전히 물이 잠겼잖아요. 그래서 집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먼저 내려갔던 건데 그때 8월 6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얼마 전에도 벽체가 80% 정도 뭐 건축이 됐다고 하더니 10월 초에 완성이 된대요. 지금 거의 다 됐더라고요. 울바자까지 다 치고. 근데 그때 간부들이 그랬나 봐요. 이렇게 당장 급하니까 1동 2세대로 한 단독주택에 두 집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만 살고 안 살겠냐고 만년대계로 지어라 해가지고 뭐다 단독주택씩 만들어서 800세대를 지으라고 해서 딱 두 달 됐어요. 2달인데 10월 초에 이제 완성이 돼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어떤 점이 유리하다면 있잖아요. 수해람 나게 되면 새 집까지거든요. 그치. 아, 다 밀어버리고. 네, 싹 밀고.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해 난다고 해서 사람들 있잖아요. 수해 났다고 해서 뭐 울상 짓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저리 새 집 다 지어줘요. 새 집 짓고 그다음에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다리 맞아야 돼. 우리 아다리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네네. 찬스만 맞게 되면 지금은 경제 제재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 봉쇄돼서. 근데 그래도 국가가 가지고 있겠죠. 그 전에는 있잖아요. 수해 나게 되면 그게 색대레비, 냉장고 이런 거 다 공짜로 줬어요. 다 그러니까 가구까지, 네. 가전까지. 네, 가정집 그다음에 다 내자 집 다 꾸려줘요. 사람만 몸만 싹 들어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리고 그런 집들은 국가가 달라붙어서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거기다 노력 토하잖아요. 인민군을. 남한도 그렇긴 하죠. 국군이 가서 하잖아요. 구례를 안 가보면 또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북도 갔죠. 그렇게 군대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국가 자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건설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북은 수해 나면 오히려 복 받는 거죠. 근데 저런 거 보면서 어떻게 아무래도 한 나라가 하루 이틀 만에 70만 명이 저게 지원 가겠다고 탄원을 할까 이상하잖아요. 저 무슨 어떤 독지를 쏟길래 저렇게 세뇌당했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남한도 그러긴 해죠. 그런 거 보고 세뇌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북이. 제가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옛날에 48년도에 북이 수해가 엄청 크게 났었던 적이 있어요. 갓 해방돼가지고 나라 딱 세웠을 때. 근데 양락도가 섬이잖아요. 양락도가. 평양 대동강에 네, 있는 대동강에 있는 섬이에요. 하나 조그만 섬. 네. 섬인데 거기에 한 200세대인가 얼마 없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완전 잠겨가지고 살림집 사람들이 집 다 무너지고 하니까 나무들에 나무 꼭대기 올라가 앉아 있고 막 이렇게 지금 죽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48년이면 북에 비행기도 없잖아요. 갓 해방돼가지고 근데 번개 치고 물은 막 난리가 나고 하니까 배도 못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김일성 수석한테 간부들이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저 사람들 먹고 하겠다. 운명에 맡겨야 되겠다 하니까 김일성 주석이 우리가 나라가 없을 때는 물에 빠져 죽고 뭐 진짜 어떤 재난에 다 죽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라가 있지 않냐. 나라가 있는데 왜 국가가 자기 임의를 지키지 못하냐 해가지고 그 길로 그 양락도 그쪽으로 가요. 가면서 뭐 하냐면 배를 못 띄운다면 철길 그 대등교가 있거든요. 그 기차를 대기시켜라 거기다가. 그러니까 철교가 지금 물에 잠길락 말락 한다 하니까 그래도 기차로라도 구현해야 된다 해서 그 기차에 타고 가요. 김일성 주석이. 그래서 기차를 거기다 대기하고 그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싣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차에 구원돼서 나오는 사람들도 그 기차에 김일성 주석이 타고 있었다는 걸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그 나중에 같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우리가 중국 우리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나중에 우리가 들으면서 아, 참 이런 것들도 있는 걸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자랐던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다 축적되면서 오늘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도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96년도 있잖아요. 96년도에 수해 났댔거든요. 그 신의주에 났댔어요. 그때 신의주 상단 하단이 저리 물에다 잠겼죠. 그런데 그때 우리 여단장이 그 공화국 영웅 칭호 받았까 지금 여단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참모장이었어요. 영웅 칭호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 신의주 압록강 철교 있잖아요. 압록강 철교 밑에 우리는 국경 경비대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배를 경비선 가지고 있는 그거는 우리 여단밖에 없거든요. 그 한 개 그 편대가 있어요. 편대 경비 52편대라고 그 편대가 있는데 그 편대를 본래 그 압록강 철교 밑에 있었거든요. 그 편대가 대기하고 있는 정박장이 그러던 걸 그러니까 위화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쪽 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경비정을 비 막 오기 시작하니까 장마지기 시작하니까 여단 참모장이 그때 당시 여단장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단 참모장이 지시를 내린 거죠. 압록강 철교로 경비정을 옮겨라. 그러니까 참모장이 그 판단을 잘한 거예요. 정황 판단을. 그래서 그게 몽땅 다 압록강 철교 위로 올라왔어요. 경비정이. 올라왔는데 그다음에 수풍발전소 언제 열었단 말이에요. 물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언제 그 숨을 열어가지고 그다음 물이 갑자기 쫙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 단동은 다 잠겼어요. 그리고 단동도 피해 굉장히 봤거든요. 그때. 근데 우리 그 신의주만은 피해, 그러니까 인명피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그다음에 갑자기 그 방송차로 피하라 대피하라고 하는데 또 그 잠자던 사람은 못 듣고 막 이래서 그다음에 그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다 잠겼잖아요. 그 꼭대기로 그다음에 우리 여단 경비정들이 다니면서 사람 다 실었죠. 경비 사람 실어서 날랐어요. 그래서 인명피해 사고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헬기도 다녔죠.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그 만담도 있거든요. 뭐 이름이 하늘이 그 있어. 그러니까 그 헬기 위에서 그 산모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하늘이죠. 그 이름이. 아 그때 수해 났는데 네. 헬기도 와서 지금. 네. 그래가지고 중에. 네. 그다음에 그때 사회훈련소 수륙양용 그 정들 그다음에 또 뭐 경비정들도 많이 동원되긴 했죠. 근데 그때 동원됐는데 압록강 철교로 지금 물이 그러니까 거의 찼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 빠져야 되니 못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단 경비정만 많이 동원됐죠. 그래서 그 사람 여단 참모장이 영웅 칭호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이 되려고 또 여단장이 사망했어요. 그 투병하다가 사망했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저리 여단장이 됐어요. 그 사람 대사였거든. 참모장 할 때 대사였어요. 승진하셨네. 여단장 되면서 저리 소장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인가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 있었어요. 다음 해인가 그때. 최고인민 대의원 선거 하니까 그다음에 최고인민 대의원으로. 찬스 맞았네. 네, 그런 게 아다리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분 재밌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하면서 북 그러면 우리가 비정상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지도 체계에 문제가 있다, 독재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 체제가 그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외부의 국제사회의 그 많은 제재 속에서 살아남은 그 힘은 뭘까? 그것을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북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를 알아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강한 공동체가 지금 유지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태안에 무슨 사건 났다, 뭐 났다 했을 때 그 수백만 명이 몰려간 그 힘이 결국 북한 사회도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운영 체계, 그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는가, 뭐 두 분이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색안경을 벗고 한번 바라보면서 접점을 찾아가자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되게 재밌고, 아, 이런 일도 있었네. 아, 홍수를 이렇게 극복했네.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뭐 사진에도 지나갔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그 하얀 티셔츠 바람 옆으로 이제 군복 입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게 특수한 진짜 총 쏘고 뭐 전쟁을 하는 특수 계급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이제 북한 말로 인민과 함께 네.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떤 그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세력,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인민 생활 안에 인민들이 그 일상 생활에 군대가 녹아 있는 거죠, 북은. 그런 뭐 거예요. 또 군생활도 한 10년씩 하고 네. 그러니까. 훈련할 때만, 그러니까 동기훈련만 대체로 훈련하죠. 1기 훈련만. 1기 훈련은 정말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기 훈련 같은 경우는 뭐 수영해서 2기 훈련은 또 짧거든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놓고는 모든 그 나머지 그 활동은 인민들과 함께 있는 거죠. 아파트를 건설하고 농장에 나가서 농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저희가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리고 또 같이 이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그 이번에 그랬죠. 그 본부당 위원회 가족들이 먼저 나서라고 수해복구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 그 신의주 그 96년도 그 정말 수해났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있잖아. 중앙당에서 그 지원물자 제일 먼저 왔거든요. 가족들이 쓰던 거 있잖아요. 뭐 이불, 옷가지들, 그릇가지들, 숟가락, 젓가락까지 합니다. 그 중앙당에서 제일 먼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당도 보면 그 가족들이 이 생활이 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한 집에서 내는 그 지원 물자가 그 한 집으로 가거든요. 한 집에서 낸 거면 한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면 그러니까 그 수준이 좀 있는 그런 집 그 지원 물자면 정말 좋은 것들만 있어. 근데 좀 수준이 없는 집도 있겠지, 좀 그 중에도. 예? 그런 집은 또 못하고 그렇더라고. 아, 정말 뉴스에선 볼 수 없는 생생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틀도 재밌어요. 평양이 통째로 간다. 모두 함경도로. 뭐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따뜻한 마음 들으니까 저희들도 기쁩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뭐 풀리진 않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날씨도 너무 좋아졌고 그래도 이제 뭐 태풍은 다시 안 온다고 그래요. 아마 북의 그렇죠. 기상문 네, 거기서도 뭐 그렇게 발표한 것 같고. 네, 이런 기운을 받아서 조금 화해 분위기가 조금 한반도에 불어닥쳤으면 좋겠습니다.